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월간서울TV입니다. 오늘은 진행자로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헤르메스스탁 하청한 본부장입니다. 지난달 코스피 3000이 머지않았다라는 낙관록이 제기가 됐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 2850선이면 정말 증시 많이 올라왔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3000선에 대한 기대감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만약에 3000선을 돌파하더라도 우리 과거의 그 최고점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좌가 좋지 않으신 분들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많을 텐데 오늘 그 고민을 한 번에 해소해 주실 영앤 리서치 최준욱 본부장님과 이 고민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정말 너무 기대가 높은데요. 네. 또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또 최준욱 본부장님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좌에 고민 있으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지수는 올랐지만 맞아요. 내 계좌는 왜 이렇게 마이너스인가, 이 고민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본부장님이 가진 노하우를 그냥 쭉쭉 빨아들여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좀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좀 시간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네네네. 준비 좀 되셨죠? 저는 이제 준비가 다 됐는데 저보다 오히려 하청 본부장님이 더 잘하셔가지고 서로 시너지를 합해서 오늘 투자자분들에게 명확하게 또 전달도 하고 그래서 오늘 또 시장에 대한 예측도 하고 또 그렇죠. 그렇게 즐거운 시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네, 지금 뭐 최진욱 본부장님이 아주 좀 강력한 이런 좀 투기를 보여줬는데 우리가 또 사석에서 만났을 때도 이렇게 좀 재밌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그것들을 하나하나씩 좀 뜯어보겠습니다. 사실 3월의 시장이 굉장히 좀 우리가 혼란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월 초에는 뭐 저PBR이다, 뭐 반도체다 해갖고 굉장히 좋게 흘러가다가 또 중간에는 또 수급 이탈이 막 강하게 나타나면서 증시가 굉장히 어려우면서 이거 진짜 우리 계속 투자해도 되나 이런 고민을 했는데 또 마지막에 반도체 뭐 FOMC 이런 결과가 나오면서 굉장히 좀 좋은 흐름들이 나타났거든요. 좀 3월 증시의 특이점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사실 3월 증시의 거의 반 이상은 반도체가 끌어갔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고 또 반은 바이오 쪽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이 또 많이 또 문득 들거든요. 근데 보통 바이오가 저는 그래요. 3월부터 5월까지 거의 붐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보통 이 안에 뭐 기술 수출에 대한 뭐 계약건이라든지 뭐 신약 모멘텀 그리고 임상 관련한 재료들이 워낙 또 많은 시기가 이렇게 겹쳐서 나오기도 하고 또 다음 달 4월 5일에서 10일이죠. 미국 아마켓까지도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뭐 코스닥도 그렇고 뭐 코스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반도체 혹은 제약 바이오 쪽이 조금 더 끌고 갔을 가능성이 좀 높고 또 거기에 한 숟갈 더 얹혀준 게 저 PBR. 밸류 프로그램이죠. 그러니까 밸류 프로그램까지 해서 이 세 개가 어떻게 보면 증시를 거의 주도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코스피가 저도 화천 분야에 거의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저는 한 2,766포인트 선을 넘어서지 않는 한은 3,000포인트가 좀 무리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 굉장히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코스피가 굉장히 좀 잘 갔습니다. 잘 갔다가 거의 2,760포인트, 66포인트 사이에서 저항을 먹고 좀 한번 빠졌거든요. 근데 일단 이제 이 라인대가 일단 돌파가 저는 좀 관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이제 3월 증시 때 만약 이 해당 라인을 돌파를 만약에 해준다. 그럼 저는 일단 3,000까지는 열려있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고 만약 여기가 정말 강력한 저항이어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여기서 차익 매도를 엄청나게 많이 보는 구간이라면은 저는 한 번 더 추세는 깨질 가능성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지금의 시장 그냥 수급 흐름이나 섹터의 흐름만 놓고 봤을 때는 저는 일단 돌파할 가능성이 한 70%는 넘지 않을까. 70%? 저는 약간 그렇게 보고 있는데 또 하청 분야 어떻게 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일단은 이 박스 상단을 돌파해주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 3월 달은 앞서서 반도체가 증시를 주도하셨다라고 했어요. 뭐 그거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다 동의를 하실 거고 근데 이제 뭐 좀 경계감, 뭐 낙관론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사실 경계보다는 낙관론이 조금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아시지만 우리가 매매를 해보면 5월 달부터는 이 수익 내기가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솔직한 마음으로 이게 그냥 방송용이 아니라 정말 투자에 도움이 돼야 되니까 4월도 낙관적으로 봐도 괜찮아요. 총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은데. 저는 일단
4월까지는 그래도 무난하지 않을까. 4월까지는? 네, 그래도 조심스럽게. 그러니까 물론 시장이 계속 위로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올라갔다가 네. 또 꼬꾸라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긴 하겠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4월 한 달만 딱 놓고 봤을 때는 네. 저점을 올릴 가능성은 조금은 저는 좀 높다고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의 기조 그냥 수급 개선 부분들만 놓고 봐도 일단 최근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자 수급이 많이 들어온 이유 중에 하나도 네. 일단 지금 계속해서 정부 측에서도 뭐 다양한 정부 정책 부분들 지수에 좀 도움이 될 만한 정부 정책 부분들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밸류 프로그램 쪽에 대해서도 지금 시장 참여하는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잖아요. 저 PBR 이거 저 PBR이다 하고 지금 이렇게 가는 거다. 근데 추세가 꺾이지 않으니까 나도 한번 매수해봐야지 하면서 이렇게 자금이 지금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보통 이런 자금이 들어와주는 부분들이 있어서는 시장에서는 당연히 긍정적인 효과를 내보낼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저는 4월 총선까지도 일단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이 총선이 저는 오히려 재료 소멸이라기보다는 재료가 계속 부각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다양한 정부 정책 부분들이 계속 뒷받침된다고 하게 되면은 사실 뭐 지금 시장을 끌어내릴 만한 글로벌적인 이슈가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네, 뭐 FOMC도 맞습니다. 긍정적으로 넘긴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4월 증시도 넘어설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좀 역발상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 네. 반도체가 굉장히 잘 갔어요. 반도체가 굉장히 잘 갔는데 잘 간 부분들은 1월, 2월 반도체 수출이 회복세가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반도체 수출 회복세가 잘 나오는데 이걸 이제 역발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들 이게 재료 소멸로 접근되지 않을까. 네. 재료 소멸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1, 2월 대비 응. 3월 수출이 크게 안 나오면 오히려 반도체 쪽이 한 번은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하지만 풍량계인 마이크론을 그렇죠. 봤을 때는 그럴 확률이 그렇죠. 적어 이제 보이는데요. 그럴 확률이 적는데 네. 사실 저는 일단은 한 번은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조정이 있거든요. 한번 나오지 그러니까 이제 않을까. 내가 지금 그러니까 대부분 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지수가 이렇게 잘 올라가는데 수익을 네. 못 보는 것은 작년에 물려 있는 뭐 2차 전지도 있을 거고. 맞아요. 그게 핵심이에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2차 전지도 있고 그때 당시에 뭔가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워낙 어디서든 2차 전지 좋다. 올라간다. 맞아. 뭐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았고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지수는 오히려 주가는 반대로 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계속 냅두고 있는데 이제 지금은 손을 못 대는 정도가 된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다른 사람들은 막 신나게 지금 불구경하고 있고 막 수익 내고 있고 시장 지수 이렇게 막 잘 가고 있는데 내 종목은 안 가고. 그러니까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는 거죠. 루트가.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해서든 뭐 신용을 땡길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네. 내가 뭐 누구한테 정말로 현금성 자산 뭐 현금을 빌려가지고 매수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지금 상황에서 너무 잘 가고 지금 추세가 안 꺾이니까 반도체 지금이라도 사야 될까? 라는 생각에 또 뛰어드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그렇죠. 드는데 일단 저는 개인 주관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한 번은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다 올라가는 말에 탑승을 할 게 아니라 일단은 올라갔다가 한번 걸어가는 구간에서 네. 탑승을 하는 게 근데 우리가 또 이제 그 증시 격언에 네네. 기다리는 조정은 또 오지 않는다라는 그렇죠. 명언이 네네.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제 게 아닌 거죠. 네. 이렇게 버려라. 그렇죠. 저는 그거는 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이 주목하는 기업들은 많이 올라간 애들. 그렇죠. 네. 맞아요. 그리고 많은 거래량이 지금 실리고 대금이 실리고 있는 애들. 그러면 그런 애들을 보통적으로 지금의 주가가 얼마나 높은지 그런 거 잘 안 따진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냥 막 수급 들어오고 올라가니까 매수를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저는 한 번에 조정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네. 반도체 수출 회복이 일단은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역발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수출 회복세가 더디다고 하게 되면은 한 번은 재료가 좀 소멸되는 그런 우려감 때문에 한번 눌림이 나올 거고 그럼 그 눌림목을 저는 좀 공략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네. 네, 근데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기다리면은 안 된다라는 말처럼 네, 그렇죠. 일단 근데 내가 기다렸는데 이게 눌리지 않고 가요. 네. 그럼 제게 아닌 거죠. 다른 좋은 종목을 말, 봐야 너무 좋은 된다. 말이에요. 네, 저는 오히려 다른 종목을 봐야 된다는데 이걸 잘 못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은 네. 높은 종목만 바라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에게 딱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사실 지금 저는 주식시장에 거의 3,000개가 넘는 종목들이 있어요. 종목 엄청 네, 많아요. 진짜 많아요. 네. 제가 모르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굳이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뭐 삼성전자도 있을 거고 SK하이닉스도 있을 거고 한미반도체 뭐 이스페타시스 이런 다양한 종목들이 있는데 네. 여기에만 너무 보고 있지 말자는 거예요. 네. 그 외쪽에 또 소재단 뭐 장비단 기업들도 굉장히 많은데 네. 오히려 지금의 밸류를 부각을 못 받고 쉬어가는 애들도 꽤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을 오히려 저는 우회를 해서 공략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잡아야지 오히려 지금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애들이 더 잘 갈 수는 있겠지만 그렇죠. 그 초점이 맞춰져 있는 애들에서 한 차례 차익 매물이 크게 나온다면
그건 또 내가 대응 못하면 물릴 수밖에 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또 시장이 물려 있는데 다른 기업들이 너무 잘 가서 시장이 또 잘 가요. 그러면 내 종목은 계속 떨어지는데 이건 왜 이렇게 잘 가? 이런 현상들이 또 나올 수가 있다. 반복되는 현상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2차 전지 때 이미 경험을 하셨을 거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경험을 2번은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러니까 굳이 지금은 반도체가 만약에 좋다라는 이야기가 많으면은 오히려 지금의 주가가 좀 쉬어가고 있고 모멘텀이 있고 실적이 뒷받침되는 그런 기업들은 오히려 저는 분할 로봇 접근도 가능하다라는 그런 취지로 지금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말에 타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걸 어디서 알아볼 수 있느냐? 신용잔고에서 알아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어느덧 신용잔고가 20조에 육박을 했고, 사실 과거에 우리가 코로나 때 23조, 24조 수준까지 간 적은 있거든요. 맞아요. 이제 지금 어디에 좀 쏠려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쏠림 현상이 나오는 게 괜찮은 건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제 보통 이제 신용거래 잔고 자체가 네. 코스닥 대비 코스피 쪽에 상대적으로 많이 쏠리거든요. 원래 그렇죠. 통상적으로만 놓고 보면. 근데 작년에 조금 달랐잖아요. 2차 전지. 맞아요. 작년에 2차 전지 붐이 들어오면서 코스피 대비 코스닥에 신용잔고가 많이 쏠렸어. 거래대금조차도 그렇죠. 높았어요. 맞아요. 네. 정말 말도 안 되게 상승력을 많이 보였잖아요. 에코프로 그룹주들 같은 경우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가 최근에는 신용잔고가 20조 원까지 찍은 것은 저는 일단 이거 한몫한 거는 밸류 프로그램이에요. 네, 저 PBR. 저 PBR. 네, 이게 너무 크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저 PBR 쪽 막 관련해가지고 지금 정부에서도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 부분들을 해소를 시킨다, 뭐다 뭐 이런 이야기 너무 우호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지금은 내가 돈을 투자할 수 있는 돈은 한정적이고 그러면 결국에는 신용을 건들 수밖에 없는 거죠. 누구나 다 이쪽을 보고 있으니까 우리 주가도 너무 잘 가고 그러니까 지금은 신용을 건드려서 신용 거래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놓고 보면은 올해는 또 코스닥 대비 코스피 쪽에 상대적으로 많이 쏠려 있어요. 맞아요. 네, 그렇죠. 많이 쏠려 있는 것은 결국에는 90% 이상은 저 PBR. 네, 이쪽일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좀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보통 이렇게 신용거래 잔고가 이렇게까지 많이 올라와 있으면은 네. 증시를 상승으로 랠리를 이끌어가는 데에도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은 우리가 생각을 안 해볼 수 없는 게 반대매매잖아요. 그렇죠. 반대매매. 네, 반대매매를 생각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항상 투자자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내가 가용을 할 수 있는 현금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지 그 그렇죠. 이상 레벨을 넘어가게 되면은 그건 투기밖에 안 된다. 투기다. 네, 그렇죠. 신용은 무조건 투기다.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맛본 사람들도 달라요. 투기를 했는데 수익을 좀 꽤나 봤어요. 수익을 꽤나 보면은 이제 이게 맞나 보다. 그럼 그때부터 이제 뭐 레버리지부터 해가지고 신용을 계속 쓰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한 번 꼬꾸라지게 되면은 그게 내가 현금을 가지고 투자하고 나서 무너진 거랑 신용을 쓰고 나서 무너진 거랑 천지 차이거든요. 그건 확실합니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일단은 좀 조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사실 이제 지금 초전도체 관련해서도 최근에 워낙 테마가 또 형성이 됐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또 개별주 쪽에 신용을 쓰시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그거 맞아요. 네, 맞아요. 개별주 쪽에도. 그러면 이제 개별주 쪽에 신용을 써가지고 내가 정말 철저하게 대응을 잘하면 다행인데 물리면 그냥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신용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그 만기가 있잖아요. 네, 이게 만기가 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네. 생각 안 하고 올라갈 거라는 그 믿음 때문에 계속 가져가다가 결국엔 나중에 반대매매 당하고 네. 그러면 결국 반대매매 물량들이 쏟아져 나온다고 하게 되면은 지수를 당연히 레벨업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제약이 될 것이고 단기간은 그렇죠. 그러면 결국 이렇게 신용 잔고가 이렇게 높으면은 분명히 한번 터는 움직임은 나올 거란 말이에요.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이렇게까지 높으면은 분명히 한 번은 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반대로 생각을 하면은 네. 한 번은 터는 움직임이 나올 때가 또 한 번의 기회. 또 한 번의 기회다. 그렇죠. 반대매매 물량이 쏟아지면서 지수가 한번 내려올 때 또 그때가 한 번의 또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왜냐하면 뭐 기업이 지금 악재가 있다거나 뭐 수급이 개선이 안 돼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반대매매 쪽 신용 잔고가 지금 몰려 있는 기업들의 반대매매 물량이 한번 나오게 되면은 주가는 한번 레벨 다운이 될 거고 그럼 그 레벨 다운 된 부분들을 다시 회복은 빠르게 해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복은 또 빠를 네, 그렇죠. 시장이 좋다 보니까 회복 역시도 빠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그게 또 한 번의 매수 기회가 또 될 수도 있는 거고 사실 이렇게까지 신용 잔고가 높으면은 증시에는 좀 부정적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이제 또 많은 투자자들이 좀 고민을 할 거예요. 도대체 왜 시장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 오늘 거래 대금이 몇 조인데요. 이건 뭐 코스피가 몇 조인데요. 이건 뭐 큰일이네요. 이런 얘기를 막 하잖아요. 요즘에 최근에 이제 일평균 거래 대금이 20조가 넘어요. 네. 사실 이제 뭐 좋을 때는 여러분들 아시죠? 뭐 2차 전지 엄청 슈팅해서 30조가 넘어갔거든요. 사실 그거에 비해서는 아직 좀 약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20조도 절대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거에 대해서?
일단 저는 이렇게까지 순매수 금액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네. 일단 시장을 뭐 올릴 수 있는 하나의 좀 긍정적인 시그널론을 받쳐줄 수가 있고요. 아, 힘이 있다. 네, 힘은 있죠, 당연히. 네. 지금은 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냥 시장에 계속 돈이 들어와 줘야 됩니다. 네, 돈이 들어와야만이 지수도 뭐 레벨업이 가능한 거고, 네. 또 뭐 종목도 내 종목도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경우의 수가 더 열리는 거니까 그렇죠. 일단 순매수 금액이 계속 꾸준하게 증가해 준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들이고 음. 결국 이게 계속 똑같은 말인 것 같아요. 네. 결국 순매수 올린 것도 밸류업이에요. 맞아요. 아, 솔직한 말로 뭐 제가 뭐 밸류업만 뭐 저랑 본부장님 밸류업만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아, 시장의 초점 3월 시장 초점 자체가 거의 그렇죠. 밸류업이 반 이상을 해버렸어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투자를 안 하던 사람들도 저 PBR을 알 정도로 지금 맞아. 네, 저는 일단 거의 밸류업이 반 이상 했다. 밸류업이 다 네, 했다. 그리고 아. 엔비디아. 엔비디아가 다 했다. 엔비디아 굉장히 잘 갔잖아요. 그럼 지금이라도 엔비디아 가요? 저는 일단 엔비디아 일단 지금은 네. 예상을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고 봐요. 이미 이제 내 손을 예, 떠났다. 이미 내 손을 네. 떠났고 이게 언제 어떻게 넘어질지 모르는 거고 아니면 안 넘어지고 더 계단을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이거를 분석하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나 지금 시점에. 큰 의미는 있을 것 예. 같은데 괜찮아요? 그런가요? 큰 의미는 있을 것 그렇죠. 같은데. 이제 이쪽에 또 많이 집중하겠지만 저는 일단 네. 엔비디아가 추세가 크게 꺾이지 않으면은 이 사이클은 계속 반복이 될 가능성은 좀 높다고는 네. 보고 있고 네네네. 일단 밸류 프로그램이 반 이상을 했을 가능성이 좀 높고 네. 결국엔 또 하나 공매도 금지 효과. 공매도 금지 네. 이거 중요합니다. 이게 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공매도를 지금은 못한다는 부분들이 네. 개인 투자자들을 더 많이 끌어들였어요. 그렇죠. 맞아요. 네. 네. 솔직한 말로 지금 대형주도 저 PBR 부각이라고 하지만 만약 공매도가 있었어 봐요. 이렇게 못 갔죠. 이렇게 절대 못 갑니다. 맞아. 네, 이렇게 절대 못 가는데 공매도 지금은 금지 효과 부분들이 들어와 줬기 때문에 위에서 숏을 칠 수 있는 물량들이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누를 수 있는 부분들이 없으니까 계속 올라갈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생각의 관점을 바꿔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은 주식을 안 하던 사람들도 들어와 주는 거고 그래서 이게 일단은 긍정적인 신호들은 맞는데 시장이 일단은 단기간에 올라갈 가능성은 높겠지만 한 번은 눌릴 가능성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순매수만 놓고 보면은 긍정적이다. 그러면은 거래 대금이 몇 조 정도까지 빠지면 이건 타이밍이다. 우리 있잖아요. 뭐 거래 대금이 적어도 뭐 15조는 돼야 두 가지 산업이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각 전문가분들마다 보는 사실 좀 중요한 의미 있는 거래 대금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업계 생활도 오래 하다 보니까 몇 조 정도 보십니까? 전 18조. 18조. 네. 좀 18조란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저는 15조까지는 지금 기준으로는 가기 힘들 거라고 보고 있어요. 요즘 시장이면 지금 15조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이렇게까지 관점이 안 잡혀 있었다면은 뭐 15조 밑으로까지도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생각보다 20조가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금이 잘 안 빠져요. 네. 자금이 안 빠지고 오히려 20조 이상까지만 갈 수 있는 그런 예상치까지 나올 정도면은 이게 지금 한번 자금 빠지면은 한 18조가 문턱이 되지 않을까. 18조. 네. 그럼 그 정도면은 보통 지금의 산업군 한 3개 정도 산업군 사이클이 돌아주면서 지금 섹터별로 하나하나씩 순환매가 많이 돌아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 18조까지 빠지게 되면은 주도 업종, 지금 3월에 주도 업종했던 기조 애들 위주로도 계속 수급이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데 일단 지금 저는 한 18조까지는 빠지면 그게 또 기회가 되지 않을까. 기회가 된다. 근데 일단 그거를 저는 좀 기다리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왜요? 너무 좋아서? 너무 시장이 지금 뭐 떨어뜨릴 만한 게 있나요? 그럼 제가 요거는 또 이제 긴급 질문 좀 제가 드릴게요. 제가 거슬리는 게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환율이에요. 환율이 일단은 굉장히 높습니다. 거의 1,300원 위에서도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고 뭐 유로화 약세, 뭐 엔화도 약세고요. 그다음에 뭐 지금 기타적으로 봤을 때 뭐 위안화, 유로화 이거 다 힘들잖아요. 거기에다가 지수가 사실 이렇게 좋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때를 한번 잠깐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게 떠오르느냐? 지수가 상승할 때 항상 상승 종목 수가 하락 종목 수를 앞서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어떻죠? 상승 종목 수가 하락 종목 수보다 굉장히 약해요. 요런 부분들이 저는 조금 걸리거든요. 이건 괜찮은 건가 싶은데 이거 좀 어려운 질문이거든요. 이게. 일단 저는 생각지도 못한 질문이고 일단 저는 뭐 본부장이 말씀하신 그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이해하는 부분들이 일단 하락 종목 대비 상승 종목이 많아야 되는 건 맞아요. 그렇죠, 맞죠. 그래야 시장이 긍정적으로 상승을 해준다는 것을 좀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뭐 오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계속해서 최근에 상승 종목 대비 하락 종목 수가 좀 많은 편차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한쪽 쏠림이 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목 쏠림이 지금은 굉장히 심하다는 거예요. 맞아요. 지금 섹터를 놓고 보면은 저 PBR, 반도체, AI 그리고 지금 최근에 또 움직이고 있는 초전도체 뭐 이런 쪽에 지금은 자금 쏠림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거기 또 소외되고 있는 섹터들은 계속 소외가 되고 있고 네. 그러니까 환율 부분들을 지금 시장이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아, 네. 환율이 지금 1,300원 넘어서면서 생각보다 높은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자금이 생각보다 많이 안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네네 맞아요. 네. 많이 안 빠져나간다는 것은 환율 생각 안 해. 일단 멋있다. 증시 신고가 계속 쓸 거야. 왜 밸류 프로그램 하고 지금 확정 가이드라인 안 나오긴 했지만 일본 증시에 대비 할인율 50% 친다고 해도 네. 3천은 갈 거야. 이런 믿음이 지금 너무 강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환율이 네. 뭐 세든 안 세든 그런 걸 생각 안 하고 일단은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자금이. 그럼 이게 우리 입장에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놓고 볼 때는 네. 일단은 조심성도 가지고는 있어야겠지만 네. 외국인들의 수급이 빠져나가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는 일단 지금의 키는 외국인이 잡았을 가능성이 좀 높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외국인이 2월, 3월에 엄청난 순매수 자금 넣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개인 기관은 많이 털었어요. 네. 자금이 순매도로 좀 많이 나왔거든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지금 생각보다 좋네. 외국인의 자금이 그 배 이상 들어오니까요. 네. 그러면 결국 지금의 시장의 키는 외국인이 잡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럼 외국인의 자금이 지금 안 빠져나오고 코스피 퐁당퐁당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만 놓고 봐서는 솔직한 말로 지금 엔화 뭐 그리고 달러 이런 부분들 신경 안 쓰는 거죠. 환율 이런 부분들을 일절히 신경 안 쓰고 그냥 시장은 오르니까 네. 그리고 밸류 프로그램이라는 뒷받침이 되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계속해서 매수 넣어가지고 수익을 보면 돼. 네. 이게 그냥 99%의 머릿속에 박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좋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뭐 이런 부정적인 요인들 충분히 지금 시장에서 무시하고 있고 또 이제 특정 산업군으로 쏠린다고 했거든요. 이거 포트폴리오 굉장히 중요한데 채널 고정해 주세요. 왜냐면 이따가 우리 또 본부장님이 또 포트폴리오 또 기가 막히게 또 해주실 거거든요. 제가 이 질문을 괜히 드린 게 아니에요. 다 이게 설계가 딱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에 대한 이런 라인업을 깔기 위해서 이제 했기 때문에 궁금하실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내 현금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포트폴리오 해야 되나 너무 궁금하실 텐데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최근에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도 굉장히 조금 우리가 기민하게 살펴봐야 되는데 요즘에 흐름 좀 어떤가요? 일단 지금의 뭐 코스피의 상승 추세를 이끈 건 외국인이죠. 그렇죠. 예, 일단은 뭐 외국인이죠. 외국인이라고 안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고 네. 지금 지난해 말부터 뭐 국내 주식을 순매수했던 부분들도 외국인이 키를 다 잡고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외국인이 지금까지 이렇게 키를 잡고 있는 부분들은 물론 뭐 긍정적인 업황 회복 시그널도 나와주고 있는데 밸류업까지 지금 플러스 알파가 되고 있는 상승 기조이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자금 추세 자체가 저 PBR로 많이 쏠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금융주들도 마찬가지고 네. 그리고 완성차 뭐 현대차나 기아도 마찬가지고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쪽도 마찬가지고 결국 외국인의 자금이 좀 나간다고 해도 그 이상 배로 들어옵니다. 네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외국인의 키 부분들이 대부분 다 놓고 보면은 그만큼 PBR 대비 주가가 평가를 못 받았던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주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던 기업들, 실적도 좋고 앞으로 성장성도 좋은데 주가는 왜 여기 위치지 하는 그런 기업들에 많이 좀 들어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결국 지금 좀 약간 다르게 형성을 했던 부분들이 외국인이 매수 들어오면은 기관 개인은 좀 많이 빠져나갔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부 차익을 좀 보고 빠져나갔던 부분들인데 이 물량이 보통 기관까지 합심이 되면은 지수가 이렇게까지 오르기 힘들거든요. 그렇죠. 네. 맞아요. 네. 기관의 물량도 꽤 많잖아요. 물량도 꽤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수가 이렇게까지 오르기가 힘든데 그걸 그냥 다 상쇄를 시킬 만한 추급이 외국인 쪽에서 지금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제가 앞서서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외국인이 키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 근데 외국인들의 자금은 저 PBR 쪽에 많이 몰려 있다라는 거. 그러면 결국 저 PBR 쪽의 테마가 언제 꺾일지 모르겠죠. 언제 꺾일지 모르겠지만 한풀 조금 꺾이고 다른 저 PBR 주들 수급을 보니까 외국인들의 자금이 조금씩 빠져나기 시작을 한다. 그러면 그때가 일단은 조정의 1단계 구간이 들어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고 네. 그러면 지금은 기간이 좀 받쳐줘야 돼요. 기간이 실질적으로 맞춰져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박스 상단 돌파하려면은 네. 외국인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간이 다시 좀 받쳐줘야 됩니다. 근데 그 얘기는 맞아요. 네. 왜냐면 이제 수급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3월 달만 기준으로 보더라도 외국인이 한 2조에서 3조 사이가 샀고요. 그다음에 기간이 1조 넘게 샀는데 네. 이게 우리가 지수가 2270선까지 빠졌을 때가 작년 11월이에요. 그때부터 수급을 보면은 외국인이 거의 16조 이상 사줬어요. 네, 맞아요. 기간은 8조, 9조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한 2, 3조까지 빠졌다가 다시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사이에 개인은 거의 20조를 팔았습니다.
개인이 다 팔아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이 주도하는 게 맞고 또 이제 기관에 대한 수급이 좀 더 차올라주면은 증시의 상단을 좀 더 뚫어줄 수 있다. 요 얘기를 해주시고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이 흐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럼 얘기를 이어서 지금 수급의 연속성이 좀 많이 쏠리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3월의 후반부에는 굉장히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거의 뭐 3조, 2조 이렇게 막 하루 만에 들어왔는데 요게 다 반도체 대형주로 들어가 버렸잖아요. 근데 이제 또 그 외에도 뭐 건설기계라든지 뭐 바이오라든지 뭐 엔터는 아니죠. 엔터 같은 것도 조금 반응 나오고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 산업군들이 좀 움직이고 방산, 뭐 변압기 방산,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뭐 좀 어떻게 보세요? 좀 연속성 있는 산업군. 사실 저는 지금 변압기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변압기 엄청 중요하죠. 저는 솔직히 그러니까 이 변압기 섹터를 생각보다 많이 안 보더라고요. 제가 피카 번호로 좀 요즘에 별명이 생겼거든요. 찌릿 번호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변압기 막 찌릿찌릿한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은 그냥 원리 반도체, 원리 2차 전지 지금 뭐 좋다는 얘기 많고 하니까 다시 가지 않을까 그 붐 때문에 붐 효과로 지금 싸다. 2차 전지 반도체 이런 쪽으로 많이 쏠려 있는데 상대적으로 변압기 잘 가고 있거든요. 변압기 엄청 좋아요. 진짜 좋아요. 변압기가 좋을 수밖에 없는 게 결국 지금 시장이 필두를 잡고 있는 부분들이 뭐 밸류 프로그램도 있겠지만 그 HBM 쪽도 결국엔 AI 쪽과 같이 고공 성장을 하는 섹터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럼 결국 AI가 지금은 앞으로 미래 먹거리가 다 된다는 건데 그럼 AI 시장이 커지면은 어떤 수요가 늘어나겠어요? 데이터 센터 수요가 늘어나겠죠. 그렇죠. 그럼 데이터 센터 수요가 늘어나면은 지금의 변압기로는 충족이 안 되거든요. 그럼 변압기 수요가 우리가 생각하는 한두 개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정말 생각 이상으로 늘어날 겁니다. 수요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변압기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해준다 하게 되면은 결국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또 이제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좋은데 변압기는 먼저 얘기를 했으니까 뭐 변압기 계속 비중 확대하는 거 괜찮고 또 약간 팁을 드리자면은 이제 변압기 사이클이 나올 때 변압기만 짓는 게 아니라 송전도 하고 그다음 전선 쪽으로도 보거든요. 그러니까 전선 같은 경우는 이 설치 시기가 달라요. 그래서 후발로는 그쪽이 굉장히 강해질 수 있다. 거기서 이제 주요 토픽이 LS라든지 일진전기가 걸어서 나오거든요. 두 가지 키가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발표된 수출 데이터가 너무 좋은데 반도체가 46%, 이거 선박 뭔가요? 370%. 이거 맞아요? 엄청나게 3월 수출 데이터 잘 나왔는데 4월 또 수출 데이터는 우리가 4월 20일 오후 6시가 넘어야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걸리는 게 자동차가 또 빠져요. 자동차 하면 또 저 PBR의 대장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수출 데이터를 바탕으로 뭔가 이렇게 좀 노려보거나 분석을 좀 해본다면 어떤 산업군은 좀 좋게 볼 수 있고 어떤 건 좀 조심해봐야 되고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반도체는 제가 이제 앞단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출 회복세는 1년부터 탁월하게 나왔던 부분들이고 일단 이제 수출 회복세 부분들이 지금보다 더 안 좋아질 경우를 좀 일단은 역발상으로 좀 생각을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했던데 얘기를 했었고 일단 지금 자동차 쪽 같은 경우는 안 좋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유가 있나요? 일단 전기차 수요가 줄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2, 3년 동안 증권가에서 밀었던 피크아웃 이거 옳다고 생각하시는지. 근데 이게 좀 진짜 굉장히 어려운 게 자동차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렵죠. 결국에는 각 국가가 아리백을 선언을 했고 결국엔 신재생 쪽으로 다 탈바꿈이 나타날 건데 이 시점이 언제냐라는 언제냐 거죠. 가지고 왜 이게 중요하죠. 그렇죠. 언제냐가 중요해. 물론 그렇게 되는 건 맞는데 결국 우리가 그때까지 주가를 계속 매수해서 가지고 갈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관점만 놓고 봤을 때는 일단 완성차 업체들 같은 경우가 가장 좀 어렵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어려울 때도 결국에는 매수 관점을 일단은 좀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남들이 다 자동차 쪽을 지금 수출 데이터가 좋지 못하니까 오히려 이쪽을 매수를 하는 것보다 지금 반도체 좋잖아. 뭐 그리고 이제 뭐 반도체가 좋으니까 반도체 쪽이 조금 더 좋아질 거고 반도체 매수를 좀 많이 해보자라고 생각을 할 때 오히려 자동차 기업 쪽에 조금 더 또 접근을 해보는 것도 그것도 하나 역발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게 나중을 봤을 때 나는 이미 가지고 있어. 이미 주가는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 갑자기 또 자동차 좋대. 그러니까 자동차로 막 가려고 하니까 가격이 너무 비싸고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 그러면 그때는 또 결국에는 보유자의 영역이 또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내가 보유한 사람이 위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안 그렇죠. 좋다라고 얘기 나오고 조정 나올 때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남들 부러워할 때 팔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수출 데이터 부분들이 완성차가 안 좋다고는 하지만
남들이 다 안 볼 때가 저는 또 하나의 매수 적기라고 보고 있고 네. 그럼 내가 긴 호흡으로 놓고 봤을 때 전기차 수요가 당연히 또 증가를 해줄 거라는 부분들 그러면 결국에는 인프라 부분들이 지금은 부족하기 때문에 전기차 많이 못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충전소나 차량을 2대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상관없어요. 아, 뭐 내가 지금 내연기관차 한 대, 아. 전기차 한 대 이런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뭐 전기차 충전소가 많이 없어도 네. 내연기관으로 하면 되니까. 그렇죠. 근데 국민들 중에 대부분이 다 한 대란 말이에요. 자동차 한 대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렇죠. 전기차로 바꾸면은 전기 충전소가 많이 없는데 맞아요. 이게 맞아요. 불편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인프라가 지금은 부족하니까 전기차 수요가 못 늘어나는 부분들이고, 그러니까 국내 쪽에서 제가 얼핏 며칠 전에 기억나는 걸로 이슈를 봤는데 네. 아이오닉 5가 국내에서 2대 팔렸다고 뭐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2대밖에 안 네, 팔렸어요? 1, 2월에. 아. 네. 그러니까 1, 2월에 기아, 현대의 전기차가 국내에서 100대가 넘는지가 않는답니다. 어이고.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사람들이 전기차를 물론 안 보는 것도 있고 또 이제 그런 보조금 부분들이 보통 1, 2월에 또 개정이 많이 되니까 맞아요. 또 이런 네. 부분들까지도 일단은 영향은 있겠지만 음. 사실 지금 전기차 충전소도 많이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 인프라가 확충이 돼야 되는 부분들인데 네. 지금 그래도 조금씩 인프라는 확충을 한다라는 부분들이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계속해서 전기차 충전소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보통 이제 건물을 올리면은 충전소가 필수로 들어가더라고요. 맞아요. 예, 요즘에 주차장이랑 뭐 그렇죠. 필수로 지금은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건물을 새 거로 올리면은 필수로 들어가는 만큼 인프라는 좋아진 건 맞는데 내가 지금 전기차 타고 다녀도 될 만한 시기인가? 이게 가장 이제 키포인트인 거죠. 예. 근데 만약에 지금 전기차 타도 여기저기 막 충전소 많고 하면은 네. 이미 주가도 많이 올라가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그때 되면은 이미 그때 사면 늦었죠. 이미 늦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지금부터라도 저는 일단은 긴 호흡으로 봤을 때 이쪽에 포트에 뭐 비중을 많이는 아니겠지만 조금 일단 뭐 넣어놓고 안 본다라는 관점도 괜찮고. 네네네. 네, 유배를 보내는 거죠. 네, 그렇죠. 유배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네. 유배 보내놓고 봤는데 네. 주가가 정말 많이 올라갈 수도 있는 대박이 거고. 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대박이 날 네. 수도 있는 거. 에코프로 BM이 그렇게 바닥에 잡은 사람들 대박이 났잖아요. 그렇죠. 네. 보면은 그 이미 다 팔았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오를 줄 알고 담았을까요? 그렇죠. 뭐 물론 있을 수는 있겠죠.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근데 쉽지 이게 않아요. 사람이 사람이 쉽지가 않다 보니까 쉽지 않아요. 그냥 이거 앞으로 2차 전지 좋을 거야. 뭐 이거 이렇게 해서 가겠지. 담아 놓은 게 나중에 펼쳐서 보니까 엄청나게 올라가 있고. 보통 그런 게 대박이 나니까. 그런 게 보통 대박이 많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결국에는 전기차도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프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게 또 전기차 쪽을 조금은 관심을 또 가지고 매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얘기십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를 필두로 약간 조정 나왔을 때 한번 접근을 해보자라는 관점. 물론 수출 데이터가 이제 2개월 연속 좀 하락을 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 자동차가 이대로 꺾이기가 쉽지 그렇죠, 않다라고 맞아요.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전기차로의 전환 우리가 앞으로 예정이 된 거니까 이렇게 좀 소외받고 관심이 없을 때 잡아보자. 발목에 사서 어깨에 팔아보자. 우리 반대로 하지 말고 그렇게 좀 강조를 해주셨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이 얘기를 듣기 위해서 지금까지 본부장님한테 말을 시킨 거거든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결국엔 포트폴리오죠. 우리가 제가 두 가지로 여쭤볼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항상 포트 설명을 딱 이제 요청을 오면은 어떤 상태냐? 주식이 100%다 있어요. 주식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주식으로 모든 포트가 형성이 되어 있을 때 과연 포트에 변경을 해야 되냐. 근데 이제 이 질문이 나왔다는 거는 시장에서 주목받는 산업군을 내가 안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계좌가 박살나 있는 상황에 그분 하나를 해주시고 또 하나는 현금 보유로 100%를 했을 때 요건 좀 어렵습니다. 초보 투자자들이 국장, 미국장 그리고 이제 코인, 채권 뭐 이렇게 뭐 예금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일단 먼저 주식이 100% 내가 보유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제가 6달 뒤에 계속적으로 시청을 했을 때 저 이제 돈 벌었어 해서 이게 뭔가 선물도 주시고 하실 수 있을지 한번 얘기 들어볼까요? 일단 지금 포트가 100% 쪽에 충족돼 있다면 아직 뭐 지금 시장에서는 네. 관심도가 높은 섹터를 많이 안 가지고 있을 거라는 부분들을 전제로 깔고 봤을 때는 그렇죠. 일단 지금 소외되고 있는 기업들을 굳이 지금은 가지고 갈
이유는 많지 않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고 뭐 100%의 포트를 전부 다 지금 뭐 갈아치우는 부분들이 아니라 네. 상대적으로 이제 가지고 있는 기업 대비해서 많이 빠져 있는 기업들도 있을 거고 네. 아니면은 좀 지금 이 섹터가 지금 시장에서는 주목받으려면 꽤 오래 걸리겠다 싶은 섹터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기업들은 기회비용을 지금 많이 날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 기업이 얼마나 물려있건 얼마가 손실을 보고 있던 네. 그런 부분들을 너무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고 있다 보면은 이렇게 기회 좋은 시장도 못 따라갑니다. 그러면 그렇죠, 결국 맞아요. 내가 이 종목을 정말 언제 탈출할지도 모르는 거고 만약에 정말 운 좋게 탈출하고 나서 현금을 가지고 지금 투자하려고 보니까 시장의 판도가 바뀌어 있어요. 네, 이미 시장 많이 올랐고 조정이 막 나오는 시기예요. 네. 그럼 그땐 또 어떤 거 사시려고요? 그러잖아요. 네. 큰일 나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기회 비용을 너무 안 날렸으면 좋겠다. 기회 비용을 안 날렸으면 좋겠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포트 뭐 변경. 지금 가지고 있는 포트 중에서 그나마 좀 내가 매도를 정말 못하겠다 싶으면 수량이 네네. 좀 적은 기업들 위주로 일단은 수량이 적은 좀 손실률이 좀 그래도 낮을 수 있는 기업에 일단은 포트를 버린 다음에 그럼 몇 퍼센트 정도 좀 정리해야 될까요? 저는 일단 지금 시점에서 100%가 만약에 다 물려 있다고 할 경우에는 네. 일단 40%는 정리하는 게 맞다고 3, 봐요. 40% 예. 정리하자. 일단은 그래서 그 3, 네. 40% 정리해서 지금 시장 판도 보고 있는 쪽에 갈아치우는 거죠. 그러면 지금 만약에 오늘 당장 우리 방송 보시고 네네. 좋았어 나는 우리 본부장님을 믿고 40% 매도하겠습니다. 딱 의사결정을 했어요. 그럼 어딜 봐야 돼요? 뒤에서 돌 맞는 거 아니겠죠? 조심하셔요. 이거 집중해서 잘 짜주셔야 돼요. 포트폴리오니까. 네네네. 네, 어디로 지금 그걸 보면 될까요? 지금 진단 빼고 계시거든요. 일단 고민하고 만약에 있다는 거죠. 예. 이게 이제 투자 성향이 내가 좀 스윙 쪽으로 그래도 좀 스윙 쪽으로. 예. 단기보다는 그렇죠. 스윙 쪽으로 놓고 본다 하게 되면은 네. 아까 본부장이 말씀드렸던 로봇 쪽. 로봇 쪽. 로봇은 로봇 좋다. 일단은 포트에 넣어놓는 게 좋다고 봐요. 그럼 몇 퍼센트 정도 들까요? 포트에 그래도 한 40% 중에서 네. 한 15% 20% 정도는 어우, 로봇 거의 쪽에 절반까지. 그러니까 로봇 대장 하나, 네. 감속기 쪽 하나, 좀 이렇게 해서 뭐 10 나눠준지 이렇게 해서 일단은 넣어놓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리고 굉장히 높네요. 네. 반도체는 일단 지금 좀 넣어야 되지 않을까. 반도체. 반도체는 얼마 넣어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네. 일단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오르긴 좀 많이 오르긴 했는데 네. 그래도 반도체 지금 추세 먹을 거면은 네. 한 5에서 10 5에서 정도, 10? 5에서 10 정도를 네. 반도체 쪽에 좀 투자하시고 네. 나머지 10은 자동차. 10은 자동차. 좀 자동차는 지금을 네. 본다기보다는 네네. 나 자동차 이때 담았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뭔가 10%는 그 정도로 남겨놓고 네네. 일단 이렇게 40% 포트를 구성하게 되면 네네. 지금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그 네. 종목 대비는 빠를 거라고 봐요. 수익률은. 수익률. 그러면은 이미 40%로 이동을 시킨 상황이다 보니까 네. 이 종목들을 어느 정도 수익률을 보편화시켜가지고 높인다고 하게 되면은 네. 내가 손실 본 부분들 어느 정도 채워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또 같이 상쇄해 버려요? 아니면 그냥 보유해요? 일단 그 60% 그러니까 이제 그 40%를 이미 버렸고 나머지 다른 걸로 자변을 시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걸로 일단 수익을 사이클 계속 돌리는 거죠. 계속. 40%를 돌리고 아. 그럼 거기에 일단 내가 어떻게 돌리든 수익이 좀 쌓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쌓이는 만큼 매도를 하는 겁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수익이 오늘 봤어요. 100만 원 수익 봤으면은 100만 원치 손실 매도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0이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맞아요. 이렇게 계속 까내려 가는 거죠. 60%를. 그러면서 이제 가용할 수 있는 현금 그렇죠. 늘리고. 가용할 수 있는 현금을 늘려가면서 계속 그 60%를 퍼센테이지를 다운그레이드를 시켜가지고 나중에는 결국에 이게 언제가 될지 몰라도 시간 지나면 선순환 구조가 된다. 그렇죠. 선순환 구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10%는 좀 낮아요. 20% 10%는 100% 다 물려있다 하면은 그건 너무 오래 걸리고 일단 지금은 칼 칠 건 칼 쳐야 됩니다. 칼 치고 칼 치자. 칼 치고 그러면은 너무 아파도 뭐 정리하는 비중 확대합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요. 네. 네. 3, 40%를 일단 돌리자. 3, 40% 돌리자. 돌려가면서 60%를 조금씩 다운그레이드 시키자. 그렇게가 일단 지금 시점에서 맞지 않을까. 네. 약간 근데 자신 없어 보이는 거. 아니, 기분 탓인가요? 자신이 없는 게 아니라 100%가 물려있다고 하니까. 100%가 물려있다. 마음이 무거워져서.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이미 알 거예요 머릿속에. 그렇죠. 이거 매도했어야 되는데. 그거 당연히 있죠. 근데 다시는 안 보겠다. 근데 매도를 못 한 거니까.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걸 내가 매도해도 안 할 겁니다 잘. 그래서 맞아요. 못 하죠. 이거 솔직히 어떻게 매도합니까? 근데 제가 만약에 100% 물려 있다면 저라면 그렇게 할 거라고 봐요.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만이 지금 어느 정도 기회라도 볼 수가 있지. 문틈이라도 볼 수 있지. 그냥 지금
바깥에 햇볕도 못 보고 그냥 안에 반지하 쪽에 갇혀가지고 그거 언제 탈출할지도 모르고. 그렇죠. 네, 그러다가 정말로 내가 골병 들고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니까 네네. 일단 도전을 하는 거죠. 아, 지금 손실 봐도 네. 도전해서 이걸 나는 복구 그 이상 할 수 있다라는 가짐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런 시점으로 잡는 게 맞지 않을까 보고 네. 있습니다. 일단은 좀 이제 본부장님의 포트를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은 이제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모든 내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 모든 점포가 지금 장사가 안 돼요. 그럼 어떤 거든지 이제 쳐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돈 그렇죠. 잘 되는 사업으로 바꿔보자 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해주셨고 일단은 저는 사실은 로봇 쪽이 이렇게까지 비중이 높게 말씀하실지 몰랐는데 굉장히 좀 좋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로봇 쪽이 15에서 한 20% 정도 높게 형성을 해주셨고 대장 하나, 감속기 하나 이렇게 해서 두 종목으로 포트를 좀 나눠보시면 좋겠다라고 봤고요. 그다음 반도체가 5에서 한 10% 정도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자동차가 10으로 해주셨는데 자동차가 얘기해 주셨을 때 2차 전지도 같이 팁으로 좀 준 게 있기 때문에 네네. 그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고 이제 저도 한번 좀 같이 말씀을 드리면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래요? 네. 네. 만약에 저랑 똑같은 시점에 네. 하정우 본부장님이라면 네. 내가 만약에 100% 다 물려 있어요. 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지금 포트를 구성을 할 것인지. 사실 저는 만약에 포트를 바꾼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저는 전부 다 손절합니다. 일단은 전부 다 손절을 하고요. 왜냐면은 이게 보유를 했을 때 애초에 그 정도로 박살 날 상황이면은 그죠. 지금 아까 이제 본부장님이 좋은 얘기 해주신 게 뭐냐면 지금 수급이 상승 종목 수가 적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거는 다른 일부 올라가는 종목군들 계속 올라가지만 맞아. 그렇지 않은 종목군들은 지수는 높아지면 오히려 나는 빠질 수가 있어요. 지금 왜냐면 그냥 계속 52주 신저가하는 종목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익을 확정을 짓고 물론 이거 굉장히 아픈 행동이에요. 아픈 행동이지만 일단 싹 정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포트를 구성을 할 텐데 저는 단기 종목은 아예 넣지 않습니다. 보통 이렇게 했을 때는 장기적으로 보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일단 저는 좀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텍스트에서 영상 구간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반도체가 굉장히 좀 저는 롱턴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100 중에서 반도체랑 이제 저PBR 쪽을 30% 비중을 좀 할 거고요. 그다음 바이오 같은 경우는 10을 넣는데 저는 이제 신약 개발에는 이런 데 넣지 않고 저는 CDMO 쪽으로 넣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그리고 이제 뭐 알츠하이머라든지 ADC라든지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굉장히 개혁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변압기 꼭 넣어야 됩니다. 변압기로 10을 세팅을 할 건데 변압기 쪽이 이미 좀 시세가 많이 분출됐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좀 부담스러우시다면은 제가 앞서서 이제 이런 전압 전선에 대한 사이클 좀 말씀을 드렸죠. 가장 후발로 작용이 되는 게 전선 쪽이에요. 그래서 10에서 뭐 전압기 3, 전선 7로 해주셔도 되고요. 뭐 5대5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제 변압기 쪽에서 초대형, 초고압 이제 변압기 쪽으로 10을 좀 넣어 놓을 것 같고요. 일단 방산과 조선을 5씩 넣을 겁니다. 방산과 조선. 왜냐면 조선 같은 경우도 지금 28년, 29년까지 슬롯이 거의 꽉 차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조선가 계속 높아지고 있고요. 이게 2009년에 클락슨의 가장 높았던 지표에서 지금 거의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그거 뚫어버리면 완벽한 공급자 시장이 열린다라는 점. 방산 같은 경우도 뭐 장기적인 매력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55로 해서 좀 구성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돈은 뭐 할 거냐? 현금 보유해야죠. 왜냐면 우리가 장기 포트를 했을 때 구조적으로 성장을 할 때 좀 부담이 생기거든요. 그럼 뭐가 있어야 되냐? 우리가 자금을 좀 돌려야 됩니다. 맞아요. 그래야 좀 지겹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현금 20으로 해서 단기적으로 내가 너무 유망하다 하는 쪽에 좀 비중 확대해 주시고 그거 어느 정도 오르면 수익화해서 다시 현금 만드시고 그래서 회전도 빠르고 무게를 조금 더 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포트를 좀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이렇게 할 거고요. 본부장님 40% 정리하셔가지고 하는 거 정리 드렸고 자 그럼 이거 더 중요합니다. 요즘에 투자가 워낙 붐이고 또 이제 화폐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투자 관심 가지신 분들 요즘 너무 많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은 미국장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선택 대안이 있는데 이거 진짜 엄청 넓거든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일단 지금 국장 같은 경우는 네. 그래도 한 저도 많이는 못 줄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 뭐, 이유가 있나요? 너무 이게 펀더멘탈이 아니라, 펀더멘탈이 아니라 너무 그냥 이거 한다, 저거 한다, 한다. 뭐 이런 재료만 나오면 일단 급등하고 보니까. 그러면 그쵸. 이게
상대적으로 내가 정말 열심히 분석한 기업이 네. 그 빛을 못 보는 경우들도 대다수 많거든요. 국장 같은 경우는. 네네네. 그리고 일단은 물리면 오래 갑니다. 오래 가요. 정말 오래 갑니다. 돌아오지 않아요. 진짜 이게 네. 언제 돌아올지 몰라요.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손절을 정말 잘한다. 정말 나만의 기준이 있고 손절 잘한다 할 경우에는 국장이 비중을 늘려도 되겠지만 사실 그런 분들은 지금 포트폴리오 안 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벌써 나가셨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는 그런 분들이 많다는 전제하에 국장은 그래도 한 10에서 20 정도. 10에서 20. 생각보다 되게 낮네요. 10에서 20 정도. 그리고 국장. 일단은 첫 번째 미장 같은 경우는 포트를 좀 늘리는 부분들이 한 30% 정도 가지고 가는 부분들은 일단 첫 번째 원칙 포인트는 그거예요. 물려도 이렇게 안 간다. 물려도 안 간다. 맞아요. 국장만큼 물리질 않는다. 이 국장은 뭐 10년 내내 올랐으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 종목 테슬라가 됐든 뭐가 됐든 물렸어요. 물려도 4, 5년 이렇게 안 걸립니다. 미장은. 그러잖아요, 보통.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물려도 리스크적인 부분들이 국장보다는 낫다라는 점에서는 일단 한 30-40% 정도를 미장 쪽에 좀 주는 게 좋다고 보고 있고 지금 현 시점만 놓고 볼 때는 코인 쪽에 40% 정도. 그러면 지금 비트코인이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비트코인 내가 상대적으로 지금 잡기 너무 무섭다 그러면 알트로 가면 됩니다. 알트로. 알트에서 뭐 할 거 있나요? 알트에서 가게 되면 일단은 지금은 샌드박스도 괜찮고요. 샌드박스. 뭐 메타버스 쪽에 좀 많이 알려져 있고 NFT 쪽에 많이 알려져 있지만 그쵸. 상대적으로 기업이 일은 잘합니다. 성장성도 좋고. 그래서 샌드박스 쪽. 그리고 일단 리플은 아직은 좀 봐야 돼요. SEC 증권 부분들 관련해서 아직은 소송이 좀 진행 중인 상황. 근데 일단 이게 뭐 올해 끝난다라는 이야기 있는데 일단 끝나면은 1,000원 넘게 가는 분들을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1,000원 넘게까지 간다. 5%에서 10% 정도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일단 채권 쪽. 5에서 10%는 채권. 일단 이제 이게 채권은 딱 제가 투자하는 것으로 보는 포인트 딱 하나는 주식이나 코인 같은 경우는 내가 손실을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손실을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수익을 더 크게 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일단 채권은 안정적이잖아요. 그렇죠. 확정 수익이니까. 확정 수익이다 보니까 채권은 너무 안정적이고 그러면 내가 지금 100%의 포트 중에서 한 5% 10% 정도는 안정적인 투자 자산에 투자를 해야 돼요. 일단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채권 쪽에 5%에서 10% 정도는 투자를 넣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상대적으로 수익률을 더 크게 보려면은 지금은 국장보다는 미장이나 코인 쪽을 보는 게 좀 좋다고 보고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끝내기 전에 투자자분들에게 꼭 이거 하나만 좀 지켜줘라, 이거 하나만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하는 투자 팁이 있다면 꼭 말씀해 주시고 좀 끝내겠습니다. 일단 내가 분석을 해도 일단 안 갈 수 있다라는 전제 조건을 깔아야 된다고 봐요. 시간이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종목들은 보통 막 비중을 100%, 50% 몰빵하시는 분들 많아요. 맞아요. 절대 그렇게 투자하면은 성공 못합니다. 운이 정말 좋아서 물방 투자해서 몇 번 먹어도 결국 무너지거든요. 시간 지나면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단 이 종목이 좋아도 정말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정말 못해도 저는 보통 투자할 때 3번, 4번 정도 분할 매수 생각하고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레벨업이 될 만한 부분들이 안 나와도 평단은 계속 밑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언제든지 수익으로 탈출할 수 구간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는 분할 매수로 철저히 들어가는 거, 그리고 결국 투자라는 거지 투기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도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내가 가용할 수 있는 자금으로 해야지 이걸 어디 가서 빌리든지 신용을 빌리든지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저는 정말 전문가 아닌 이상, 정말 내가 막 이 시장에 투자하는 이런 전문가 아닌 이상은 정말 개인 투자자분들이 신용을 쓰는 건 좀 비추천을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는 그 두 가지는 정말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계좌가 지금 빠르게 우상향이 안 들어온다 해도 결국 우상향이 계속 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보고 있고, 앞서 이제 하청 분야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약간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얘기를 했던 거고, 하청 분야 약간 안정적인 투자 성향을 좀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전 하청 분야님 말씀도 굉장히 공감 많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채권 쪽도 저는 무조건은 투자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거, 그게 가장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3가지 정도는 일단은 꼭 지켜줘야 된다고 보고 있고, 시장이 계속 오를 수만은 없습니다. 오를 수만은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정말 많이 올라가는 말에 타고 싶어도 그 말 관련한 관계, 당근이라든지 채찍을 보는 게 낫지 말을 보지는 말자 지금은. 그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피를 토하시면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3가지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긴 시간 동안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다시 보기 많이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많은 아이디어 다시 한번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